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네카의 말이라는 책입니다. 세네카 지음, 정윤이 옮김, 메이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모르겠다면 세네카에게 길을 물으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철학이 담긴 책입니다. 오늘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마감할 순간에 새 삶을 시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나이가 50이 되면 현업에서 은퇴할 것이고 60이 되는 해에는 모든 업무에서 손을 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오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소간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좋은 세월을 낭비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생을 마감해야 할 순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0, 60이 되어서야 제대로 삶을 설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찮게 여기지 마라. 누군가 시간을 좀 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순순히 응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굳이 시간을 할애해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남의 시간을 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도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 자체에 형체가 없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을 별 가치 없고 아무 곳에나 써도 되는 것처럼 하찮게 여기곤 합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 시간을 아껴라.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하루하루 세어볼 수 있듯이 앞으로 남은 세월을 세어볼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없는 사람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남은 인생을 알뜰히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면 알뜰히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이 보일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더더욱 시간을 신중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장점을 찾아라.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가능한 불평불만을 자제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고 해도 마음을 다스리면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땅도 제대로 활용할 방법만 찾는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고 좁은 공간도 솜씨 좋게 배분하면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이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성을 통해 어려운 일을 유연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좁은 문도 결국 넓어지고 무거운 짐도 머리를 쓰면 가벼워지기 마련입니다.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빛을 찾아 더듬거리며 나아갈 뿐입니다. 행복을 찾기 위한 의지가 강할수록 오히려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쉽습니다. 일단 반대쪽 길로 들어서면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먼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목표를 향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올바른 길에 들어선다면 하루하루 어느 정도 왔는지 가늠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욕구를 따라서 그 목표까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씩씩하게 대처하라. 화보다 더 강력하고 든든한 미덕을 갖추지 못한다면 당연히 나약할 것입니다. 인간은 남의 것을 훔쳐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약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잔인해도 안 됩니다. 전자는 지나치게 중심이 없고 후자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중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강력한 힘이 필요할 때는 화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씩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들리는 대로 쉽게 믿어선 안 된다. 귀에 들리는 대로 쉽게 믿는 것만큼 치명적인 실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괜한 불신을 품고 의심을 하는 것보다 그냥 속는 편이 나을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귀를 닫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의심과 불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합니다. 의심과 불신은 화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일단 의심이 고개를 쳐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은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담백하게 받아들이려는 태도입니다. 눈앞에서 직접 벌어진 일이거나 명백한 일만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쉽게 믿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의심했던 일이 아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스스로 반성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단련하다 보면 쉽게 남의 이야기를 믿는 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화를 늦추어라. 화를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잠시 늦추는 것입니다. 악행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화를 늦추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잠시만 늦추면 화도 점차 잦아듭니다. 한 번의 화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화를 제거하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말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전해 들은 말은 쉽게 믿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속일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 자신도 속아서 말을 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짓 핑계를 대기 위해 남에게 죄를 덮어 씌웁니다. 친한 친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한 거짓말로 사이를 갈라놓고 저만치서 지켜보며 쾌재를 부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벌어진 분쟁에서 판결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을 때 그 돈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한 사람의 발언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양쪽의 반론도 끝까지 들어보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수록 진실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서둘러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과중하거나 중요한 일에 휘둘리지 말자. 다양한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문제로 인해
또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다치고 화나는 일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도심을 급하게 걷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고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고 어딘가에 막히고 물벼락을 맞기도 합니다. 아무런 지침도 없이 제멋대로 살다 보면 수많은 장애를 만나게 되고 불평불만이 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희망을 꺾고 또 다른 사람은 희망을 이루지 못하게 가로막고 희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계획은 의도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매 순간 행운의 여신이 따라다닐 정도로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계획이 실패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개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자기 일에 혹은 그 장소 아니면 본인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너무 과중한 일이나 중요한 일에 휘둘려서 몸이 지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짐이 가벼우면 어깨에 지고 다닐 때도 나르기 쉽고 넘어지지도 않지만 너무 무거운 짐을 지면 혼자 힘으로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면 언제든 짐을 내려놓을 기회만 엿보게 됩니다. 짐이 무거우면 그 짐을 똑바로 지는 것만도 힘든 법입니다. 너무 소소한 일이나 과중한 일을 맡지 말자. 단순하고 다루기 쉬운 일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순순히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능력보다 과중한 일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쉽사리 성사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 오히려 일에 휘둘려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죽어라 노력해서 성공이 코앞에 오더라도 결국에는 전부 망치기 마련입니다. 쉬운 업무를 맡지 않고 자기가 맡은 업무가 쉽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 두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하려는 일은 어떤 것인지 또 스스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저울질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일을 오래 곱씹으며 두고두고 좌절감이 들어서 화가 날 것입니다. 물론 다혈질인지 냉정한 성격인지 아무 의욕이 없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 당당한 성격이라면 좌절로 인해 화를 낼 것이고 별 의욕이 없고 나약한 사람은 비탄에 잠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소소한 일을 맡아서도 안 되고 너무 과중한 업무를 맡아서도 안 되며 너무 이루기 힘든 소망을 꿈꾸어서도 안 됩니다. 모욕을 받았다고 여기지 말고 농담으로 치부하라. 온갖 것들을 보고 듣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모른 척하고 지나쳐 보내야만 그만큼 화를 자극하는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걸핏하면 화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따져 묻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비밀리에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퍼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결국 스스로 화를 돋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심한 모욕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끔은 못 들은 척도 하고 그냥 웃어 넘기기도 하고 아니면 용서하고 마는 것입니다. 화를 참기 위한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그저 농담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자. 타인이 가진 것에만 눈길을 돌리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는 보지 못하고 자신보다 앞선 사람들을 탓하며 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하며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앞선 몇몇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색하기 짝이 없는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조금 더 누릴 수 없음을 부당하게 여기고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즐거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짧은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 세네카의 말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